너무 두꺼운가? 자, 여기 문학의 네 갈래인데 네. 네 갈래는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요거를 네. 큰 틀에서 봐야 나중에 선생님이 설명할 때 좀 이해하기가 편해요. 서정, 서사, 극, 교술 이렇게 네 가지의 갈래가 있어요. 네. 서양에는 서정, 서사, 극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네. 이 교술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줄게. 네. 서정은요, 딱 와닿지 않으면은 이거를 글자를 바꿔보는 거야. 어떻게? 정서, 그쵸? 네. 정서는 다른 말로 감정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네. 감정을 표현하는 글이야. 대표적인 갈래가 시가 있다고 보면 되겠지. 네. 시는 운율 있게 뭔가를 쓴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죠? 네. 운율 있는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운율은 보통 리듬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 리듬은 반복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 반복을 뭘 반복을 하냐? 같은 의문을 반복한다. 그치? 네. 뭐 예를 들면 갈래, 갈래, 갈린 길이라고 했을 때 네. 여기에서 기억이나 리을과 같은 의문이 반복이 되지. 네. 반복함으로써 운율감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운율 있는 언어로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렇지? 이해되지? 네. 그러니까 운율 있는 글로서 개인의 정서,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글이 서정갈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네. 그래서 음운 외에도 뭐 유사한 문장 구조라든지 뭐 단어라든지, 그치? 네. 글자 수라든지 아니면 호흡 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반복함으로써 운율감을 형성한다. 그 운율감을 형성하면서 개인의 정서를 표현한다. 운율 있는 언어로. 요게 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서사 갈래는, 서사는 요거는 100%딱 맞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 이야기. 이야기라는 건 뭐냐? 네. 인물과 인물이 등장을 해. 네. 인물과 인물이 갈등을 벌이게 되겠지, 그치? 네. 그 갈등이라는 건 뭐 등나무, 뭐 칡나무, 이제 뿌리가 또는 이제 가지가 얽히고 설켜 있다. 그게 갈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인물과 인물이 갈등을 일으키고 그 갈등을 통해서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이제 서사예요. 근데 이것은 보통 서사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가 돼. 오케이?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뭔가 배울 때 서사시에 대해서 배울 거야. 서사시. 서사시는 네. 서사가 이야기라고 했지. 네. 시의 특성은 운율 있는 언어야. 네. 운율 있는 언어로서 뭔가 이야기를 나타내는 거. 그게 서사시가 되겠죠. 뭐 일리아드, 오디세이, 그리스의 뭐 대하 서사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네. 서사시라는 건 이야기를 운율 있게 그렇게 풀어 쓴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네. 기본이니까. 자, 그 다음에 극은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화, 그 다음에 행동의 문학이다. 서술자가 없어요. 극에는 네.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아. 또는 뭐 시적 화자 같은 종류.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뭐 매개하는 게 없어요. 보여주는 거야. 또는 대화 또는 행동으로서 네. 그대로 관객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장르라고 보시면 돼요. 그치? 네. 뭐 3요소 하면은 해설, 지문, 대사 이렇게 있잖아. 그치? 네.
일단 간단하게 극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장르가 시곡이 있겠죠. 네. 어떤 대화와 행동의 문학이다. 아빠 이거를 얘기를 하는구나. 서정 장르는 대표적인 장르가 시가 있겠지. 네. 그다음에 서사 같은 경우는 소설이 있을 거예요. 소설. 네. 그다음에 이제 교술 장르인데 이거는 외국에는 없어요. 교술은 네. 이거는 교술은 어떤 경험 또는 네. 예화라는 거는 네. 예를 든 이야기라는 뜻이야. 예를 든 이야기.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예화를 통해서 네. 뭘 주는 글이냐? 깨달음을 주는 글이에요. 깨달음을 주는 글이 네. 우리가 교술 장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네. 수필. 수필이 있겠지, 그치? 네. 수필은 거의 100이면 100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맨 끝에 보면은 나는 이런 것들을 뭔가 느끼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네. 깨달음을 주는 글. 깨달음이란 말은 다른 말로 교훈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겠지. 그렇지? 네.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현대 수필에 대한 것이고요. 똑같은 게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은 네. 고전 수필도 있어. 고전 수필. 네. 고전 수필은 아까 뭐 경험을 통해서라고 했는데 보통 예를 든 이야기를 통해서 네. 깨달음을 전달하는 글이야. 이를테면 옛날 집에 석가래라고 있어요. 지붕에 그 이제 나무 같은 경우로 길게 연결해 놓은 게 있단 말이야. 옛날에 네. 부의 척도를 그 집에 가가지고 석가래의 크기를 통해서 네. 확인을 했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석가래가 이제 뭐 나무 크기가 되게 크다. 네. 이런 부자가 왜? 단순히 나무가 크다고 해서 부자는 아니잖아. 근데 그런 나무를 구하기가 힘들거든. 비싸고. 그러니까 네. 그런 커다란 어떤 그 나무를 지붕 위에 올렸다라는 건 네. 돈도 많이 들고 구하기도 힘들고 또 인력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이런 석가래의 옆에 네. 지붕에 구멍이 뚫렸어. 네. 막 비가 샌단 말이야. 네. 그러면은 그거를 미리 막으면은 석가래가 썩지를 않겠지. 네. 근데 막지를 못하고 썩게 내버려 둔다면은 네. 그걸 나무를 다 갈아야 돼. 지붕이 무너지니까 다 죽잖아. 네. 그러면 뭐야?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네. 그런 어떤 예를 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 깨달음을 전달하는 글이 뭐다? 그 교술, 네. 교술 장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네. 네 가지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학의 네 갈래에서 서정, 서사, 극, 교술이 있어요. 네. 서정은 정서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지. 네. 정서는 개인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장르가 시가 있는데 그 시는 보통 이렇게 운율 있는 글로 이야기가 됩니다. 네. 운율이라는 건 리듬은 반복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 네. 뭘 반복하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음은 단어, 문장 구조, 글자 수, 호흡수. 호흡수라는 건 음보율이라는 거고요. 네. 글자 수는 음수율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서사는 다른 말로 이야기다. 대표적인 장르가 여기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네. 자, 그 이야기는 인물과 인물이 등장을 하고 인물과 인물이 갈등을 벌이고 네. 그 갈등을 통해서 사건이 벌어지는 게 이야기다. 그렇지? 네. 갈등이라는 것은 등나무, 칡나무 같은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를 갈등이라고 얘기한다. 그것이 보통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게 서사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그렇지? 네. 자, 그 다음에 극은요 대표적인 장르가 희곡이에요. 대화와 행동의 문학이다. 서술자 또는 시적 화자, 시나 소설에서 시적 화자나 서술자가 등장을 해서 뭔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것은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관객 또는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거다. 그렇지? 네. 다음에 교술 장르 얘기했죠. 네. 교술은 말만 어려울 뿐이에요.
100%라고 설명하기는 좀 힘들어. 또 다르게 설명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자,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 글, 교훈을 얻는 글이 교술장르다. 또는 고전수필 같은 경우는 예화, 즉 예를 든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음, 교훈을 얻는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교술 장르라는 게 경기체가 이런 것도 뭐 교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네. 뭐 사물 이런 것들을 나열을 해가지고 뭔가를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걸 이거를 또 교술 장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단 네. 기억하기 쉽게끔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글이 교술 장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지? 네.